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회의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회의는 우선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EU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을 검토 중이다. 차관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뉴스 때문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도 지분율이 있다. 그 지분율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어느 만큼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재건을 많이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양에 비례해서 어떤 그 지분율을 가지고 수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격력 무기는 주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분율 자체는 우리가 낮다.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율은 낮지만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는 테마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표현드렸고, 그리고 그 테마주의 재료의 길이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러시아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 치면 어떤 그 재료의 길이가 장기전으로 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바이든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바이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지원해주면 미국에 지원해주면 미국이 대신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얘기를 언론에 흘려버렸죠. 흘려버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무기를 공격 무기를 줬을 때 그 무기의 기술들이 원래 러시아에서 기술이 바탕된 것이 많다. 옛날에 차관을 빌려주고 무기를 받아왔던 불금 사업 영향을 받은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다가 러시아군에 노획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한 것이 뽀록나게 되고 들키게 된다면 러시아로부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물밑 협상을 하는 것을 언론에 까발리버림으로 해서 안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가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우리가 혜택을 많이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무기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 치면 우리 지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우리가 또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된다면 우리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재건 사업의 관련주들이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원래 돈이 없어가지고 재건이나 제대로 하겠나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테마주의 재료가 조금 약간 모자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EU에서 차관을 제공한다 치면은 미국도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재료들은 그만큼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이 차트가 어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렸거든요. 어제 왜 제가 좋다고 표현했냐면 음봉이 하나 떠 있는데 거래량이 많죠. 근데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자, 그 위치가 앞쪽 매물대 중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인데요.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사고 싶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그 재료는 EU가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기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가버렸는데요. 근데 차트를 길게 밀어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보시면 여기에는 큰 거래량은 없거든요. 자, 여기에는 큰 거래량은 없죠. 큰 거래량은 여기 있습니다만, 자, 앞쪽에 큰 거래량이 있건 없건 전고점은 저항으로서 작용을 충분히 합니다. 왜 하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더라도 전고점이면 매도 신호가 나가겠죠. 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래량은 보지 않고 전고점에서 때렸다, 매도했다 이런 어떤 고점 신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약간 우세해지면 주가가 살짝 밀리게 되고 주가가 살짝 밀리게 되면 손절도 하게 되고 수익 실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음봉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상승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살짝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제가 나왔으면 하는 캔들은요. 차트를 길게 밀어보면 이런 모습인데 근데 아예 높게 나와가지고 위로 한번 솟구치고 장대 한번 쭉 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매물대에서 전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모조리 강력하게 받는다면 시세를 크게 분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예시가 뭐냐면요. 한탑입니다. 한탑. 자, 여러분 여기 장대 봉이 쭉 떨어져 있죠.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박스 장대 봉이 착
떨어져 있습니다. 자, 길게 밀어보면, 앞쪽으로 밀어보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여기를 제외한 여기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한 8년치 정도의 신고가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대 연봉이 개미들 나가라고 하는 나가라 봉이 될 수도 있다. 개미들 나가세요. 수익 줄 테니까 나가세요 하는 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 드렸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오늘까지 신고가를 갱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인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일 만약에 크게 오른다면 매도해놓고 장대가 떨어진다면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한탑을 예를 들어서 제가 멤버십 강좌에서 어떨 때 얼마 가격에 언제 매수하는가에 대한 노하우도 제가 오늘 멤버십 영상에 실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해인의 경우에는 재료가 바뀌었다, 판세가 바뀌었다, 재료가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 후속 조치로는 바이든이 와서 우리한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규모에 따라서 이 재료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재료가 길기 때문에, 전쟁이 길게 가기 때문에 재료의 길이는 길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테마주로서의 가치는 아직은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주식에 절대적인 절대 법칙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